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일요일에 발표된 두 가지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금리와 관련된 겁니다. 저희는 정부 규제가 시장을 바꿀 수 없다고 여러 차례 강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금리는 다르다는 거죠. 영상 시청 전에 구독으로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일요일 오전 9시에 연합뉴스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금융당국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 막는다. 기사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금융권의 예금금리 상승이 주춤한 가운데 일부 은행을 중심으로 대출금리가 오르자 금융당국이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을 막기 위해 모니터링 강화에 나섰다고 발표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로선 대출금리를 인상할 당위성이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강조를 했죠. 자, 최근 시장금리가 빠르게 낮아지고 있는 점을 계속 영상에서 강조를 드렸습니다. 정말 폭포수처럼 떨어지는 시장금리, 진짜 시장금리가요 매일매일 뚝뚝 떨어지는 게 보여지고 있고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자, 이것이 잘 나타내는 사례가 과거 자금의 블랙홀 역할을 했던 한전채 금리거든요. 2022년 11월 7일 날 한년채 3년물 금리가 5.76%까지 올라갔는데 이렇게 높은 채권 금리에도 불구하고 수요를 찾지 못해서 계속 유찰됐었어요.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유동성 쇼크가 더 크게 왔거든요. 보세요. 일반 시중은행과 동일한 수준의 신용도를 가진 한국전력에서 채권을 5.76%에 발행했는데 유찰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은 얘보다 신용도가 낮은 회사들은 발행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때는요, 기아자동차마저도 채권 발행을 포기를 해버립니다. 물량도 많고 신용도도 높은데 금리까지 높아버리다 보니까 시중의 돈줄이 말라갔던 거죠. 자, 시중은행이 발행하는 금융채와 동일한 신용도를 가진 한전채 금리가 5.7%였습니다. 어떤 생각 드세요? 있는 부동산도 다 팔아서 채권 사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실제 부자들이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어요. 이때 은행 예금 금리는 5.2%까지 치솟았습니다. 사상 유례없는 영머니 부부, 은행으로 자금이 빨려 들어갔던 시기이기도 하죠. 하지만 현재 한전채 금리 어떻게 됐을까요? 5.76%에서 현재 4.4%까지 낮아졌습니다. 단 2달 만에 고점 대비 1.362%포인트 낮아진 거예요. 기준금리는요, 11월 7일 이후에 오히려 올라갔고 11월 달에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지만 한전채 금리는 더욱더 낮아졌다는 거죠. 자, 같은 트리플 A 등급인 은행채 금리도 볼게요. 11월 7일 날 은행채 트리플 A 1년물 기준으로 5.114%까지 올라갔는데 현재는 4.1% 수준입니다. 고점 대비 1%포인트 낮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기준금리 인상 기조여서 지금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긴축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 시장금리 상황은요, 빠르게 금리가 낮아지고 있다. 이 두 개 채권금리만 보셔도 이해가 되시죠. 은행들의 주요 자금 조달 수단 중 하나인 은행채 금리가 낮아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은행 예금 금리도 낮아지게 됐습니다. 현재 1년물 최고 우대금리 적용 예금 금리를 보면요, 4.2에서 4.3%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미 금융채 금리가 4.1%까지 낮아졌잖아요. 예금 금리도 2, 3주 이내에 4.1% 내외로 낮아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1분기 중에 이런 기사가 뜰 겁니다. 예금금리 4%가 사라졌다. 자, 그러면은 사람들 대중 속의 머릿속에는 5%란 예금금리가 각인되어 있었는데 3.8, 9% 정도 예금이자를 제시한다 그러면 누구는 그래도 예전에 저금리에 비하면 고마운 수준이다고 맡길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일부 그 돈을 빼서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위험 자산에 투자를 한다는 거죠. 부동산 시장은요, 이런 자금 흐름을 예상해서 이제 선택하시는 게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 이런 질문 많이 받습니다. 왜 11월 말 이후에 집값 하락세가 주춤하죠? 전체적인 하락세는 나타나는데 그동안 하락하지 않았던 단지들이 좀 많이 하락하는 추세고, 그동안 하락을 많이 주도했던 음마나 잠실 지역 하락세 보면은 주춤한 게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12월 달부터 시장금리가 빠르게 낮아지면서 예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었고 그 중 일부가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갔다고 보는 거죠. 계속 금리가 올라갈 거란 공포가 있을 때 하고요, 이제 고점 찍고 내려올 거다라는 전망이 강할 때 하고는 자산시장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10월달, 11월달에 한전체 금리가 5.7%까지 올라갔지만 사람들이 안 샀단 말이에요. 금리가 더 올라갈까봐. 근데 이제는 분명하잖아요. 아, 채권 금리는 계속 내려지는 추세구나. 그러다 보니까 KT 회사채나 포스코나 올 초에 발행했던 회사채 역대급 흥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익률은 훨씬 낮은 것에 불구하고 자산시장이 시장 금리에 영향을 받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도 영향을 받을 거라는 거죠. 자, 하지만 예금 금리는 지금 빠르게 낮아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크게 안 움직인 것이 있어요. 바로 대출 금리입니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언론들이 지적을 하는 거죠. 야, 예금 금리는 4.2%까지 낮아졌는데 왜 대출 금리는 5% 중후반이야? 어떤 사람들은 6% 제시하네.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만 하죠. 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직접 사용하는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 등은요, 일반적으로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를 기준금리로 삼게 됩니다. 이 코픽스 금리는요, 월 1회 은행연합회에서 발표를 해요. 근데 12월 15일 날 발표됐었던 가장 최근의 신규 코픽스는요, 4.34%였거든요. 자, 이 코픽스 금리가 언제 산출된 것이다? 가장 유동성 위기가 심했던 2012년 11월 시장 상황을 반영해서 4.34%가 책정됐던 거예요. 근데 현재하고 지금 상황이 많이 다르죠. 그래서 1월 날 언론 보도가 발표된 것처럼 금융당국에서 은행권의 압박을 가한 거는요, 이런 내용이에요. 야, 대출 기준금리가 1월 중순에 바뀌는 것은 알겠다. 그러면은 은행들 니들이 알아서 가상금리하고 우대금리를 조절해야지. 예전에 11월 달에 자금 경색 상황 그대로 반영한 기준금리에다가 가상금리, 우대금리 안 하면은 예대 마진이 확대가 되잖아. 그것을 압박을 했다는 겁니다. 자, 대출금리 산정에 영향을 주는 세 가지 금리가 있어요. 대출금리는요, 대출 기준금리, 일반적으로 코픽스 금리나 금융채의 이제 평균금리를 이제 계산을 하고요. 또한 여기에 가상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빼서 최종 대출금리가 산출이 됩니다. 이 대출 기준금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정해지는 거라서 바꿀 수가 없다면 니들이 알아서 가상금리를 낮추고 우대금리를 높여서 실질적인 대출금리를 낮추도록 유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 점검 강화에 나선 겁니다. 자, 물론 이 대출금리 낮추라는 요청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미 전세자금 대출은 대부분 은행이 낮추는 추세였습니다. 우리은행이 12월 15일 날, KB국민은행이 12월 27일 날, 하나은행이 1월 3일 날 발표했죠. 이미 4.7에서 5.2% 수준까지 낮아졌습니다. 아마 1월 달과 그리고 2월 달 코픽스 금리 발표되면 그 이후로 추가로 낮아질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대부분 은행들이 4% 중후반으로 맞춰지지 않을까 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금융당국이 인하를 요구한 다음 대출금리는 무엇일까요? 전 두 가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택담보대출 금리죠. 현재 변동금리 기준으로 5% 중후반에 형성되어 있고 5년 고정금리 기준으로 4% 후반에서 5% 초반 형성되어 있거든요. 이거 낮추라고 아마 요구할 겁니다. 또 하나가 집단대출 금리예요. 자, 중도금 대출 같은 거 이제 집단대출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금리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장위 4구역 같은 경우는요, 중도금 대출 금리가 6%가 넘어가면은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부담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중도금 대출 금리 결국에는 이것도 금융 비용에 따라서 수분양자의 부담을 늘리는 결과를 만드네. 이건 왜 이렇게 높게 받냐? 낮게 받으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대출금리 상단에 대해서 관리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새해 들어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 연 8% 돌파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실제 11월 말부터 예금금리를 빠르게 낮아지고 있는데 대출금리 상단을 올린다고? 근데 얘가 실제 8%의 주택담보대출 받는 사람은 없거든요. 실제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은요, 대부분 최저금리 수준에서 이루어지는데 언론에서는 이제 자극적인 내용이 상단금리만 강조해서 발표를 하다 보니까 시장을 더욱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돼서 아마 금융당국이 지적을 하고 이것을 낮추려고 아마 발표가 새로 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소득공제 확대 카드도 검토되는 것 같아요. 현재 15년 이상 변동금리부 장기대출의 소득공제 한도가 500만 원까지 적용이 되고 있어요. 내 집 마련 촉진을 위해서 이런 세법 제도가 있는데 이것을 늘리는 방안으로 연구 용역을 발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여름 전후로 최종 개편안을 제시하는 방안, 그리고 내년 연말정산, 그러니까 올해 이자 상환액부터 적용을 하겠다. 그래서 이자 상환 부담이 요즘 금리가 올라서 많이 부담되니까 소득공제를 확대해줘서 부담을 줄이겠다. 정부 카드가 나왔습니다. 아파트 시장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인들을 잘 종합하여서 객관적으로 시장 방향을 미리 찾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리 답을 정해놓고 거기에 짜맞추는 방송은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번 최악의 부동산 급락장에서 무엇인가 이루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023년부터 2024년 초 역전세 압력 확산에 따른 부동산 매도 압력이 확산되죠. 자, 기존 주택 관련된 모든 것 역전세 대란의 하락 지역 중심으로 저희가 많이 정리를 해주었고요. 3기 신도시와 관련된 부분은 청약 갑부의 총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